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잠깐 앉아 계세요.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네. 자,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들이니 주변 사람 손도 좀 잡아주고 주변 사람 어려운 것도 좀 챙기고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일 때도 옆집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챙기라, 나라의 미래를 챙겨라, 국가를 지켜라,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해먹는 것밖에 몰라요. 내 식구들 범죄 은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이라는 집단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주가 돼도 20명 있는 동네 놀러 다니는 개모임 개주가 돼도 야, 너 저번에 우리 편이었지? 너한테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야, 너 저번에 내가 개주할 때 반대했지? 너 이리 와봐. 너는 놀러 갈 때 빼버려. 이러지 않죠? 네! 대통령이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라도 당선이 되면 온 국민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어지는 권력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내가 선거 때는 너 미워했지만, 너 비판했지만 이제 우리 다 한 식구 아니냐? 서로 잘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워도 만나고 미워도 똑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무능 그 자체입니다. 무대책이에요. 정말 이런 정권이 있을까 싶은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라를 통합해야 될 정치 지도자가 편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똑같이 일해도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그런 개인들의 욕망이 혹시라도 충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는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나누는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를 여기다 세울까 광주에다 만들까? 교육 투자를 여기에 더 많이 할까 여기 더 많이 할까? 세금을 서민들한테 더 많이 쓸까 부자한테 더 많이 쓸까? 서민 세금을 깎아줄까 부자 세금을 깎아줄까?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정치고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해관계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죠? 네. 다툴 수밖에 없죠? 네. 하다못해 옆집하고도 싸우는데 이 거대한 이권을 놓고 국민들끼리 집단끼리 세력끼리 지역끼리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싸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적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투쟁이 격화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고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갈라가지고 싸움시키고 남북 갈라서 싸움시키고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눠서 싸움시키고 A학교 B학교 출신 나눠가지고 싸움시키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합의 가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나와서 분열의 언어, 갈등의 언어, 대결의 언어로 국민들 싸움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분노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너 안 만나? 너 한번 죽어봐. 너 우리 편 아니지? 너 전에 나 싫어했지? 너는 죽었어.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상전이 기침을 하면 아랫사람들은 몸살이 난다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대결 이게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죽이고 싶어지고 실제로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주대낮에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나라. 그런데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물청소했습니다. 엄벌해서 진상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아니라 그를 엄호하고 있잖아요.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회복할 길이 있어요. 남북관계 다시 또 대화 트고 서로 관계 잘하고 국제관계 조정 관리 잘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생겨버린 그 대결과 그 적대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심리적으로 분열시키고 내전 상태로 몰아가는 것 같은 이 험악한 언어들, 무슨 공산 무슨주의? 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디 국어사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 가면서까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살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대체 제가 2년 전쯤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나가가지고 동네를 좀 다녀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손님이 조금은 있었는데 요즘은 밤에 다니니까 미안해서 못 다니겠어요.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을 제대로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더 부양해주고 더 지원해주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줄 게 아니라 좀 더 부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은 코로나 때 에너지 위기 때문에 정말 횡재한 기업들한테 횡재세도 물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 짓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수십조 원씩 이자 수익 올려도 서민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정말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평화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갈등으로 서로 부딪히고 험한 말 주고받고 내일쯤에 포격전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관계가 나빠졌어요. 이런 나라에 외국인 투자하겠습니까? 철수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나빠지죠. 중국하고 관계를 왜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자극해가지고 적대적으로 갑니까? 대만하고 중국이 양안 관계, 소위 대만 해협을 놓고 다투더라도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당신들끼리 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도 친한 척하고 여기도 친한 척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끼어들어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리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도 뭐 참전할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왜 적대감을 심습니까? 왜 그래서 경제적 피해를 봅니까? 왜 최대 흑자 국가 중국을 최대 적자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는 겁니까?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 엉망 아닌 게 없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구나. 본인이 무능하면 자기들 집단이 무능하면 유능한 사람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 저번에 나한테 험한 소리 했지. 능력이 있든 말든 다 내쫓아.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좀 미웠지만 너 딴 편에 있었지만 너 이 실력 있으니까 그래도 국민의 살림을 잘 챙겨봐라. 그래야 나라 살림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한테 박수도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이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 나라는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자고 지배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우스운 겁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아도 지들이 어쩌겠어. 내가 5.18 폄훼하는 사람 공천하면 니들이 어떡할 거야? 어쩔래? 예? 그래서 어쩔래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봐, 배째.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임을 보여주겠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업수히 여길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번 4월 10일에 여러분 투표로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